안녕하세요. 오늘은 코틀린에서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코틀린에서 클래스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핵심 단위입니다. 코틀린의 클래스는 속성과 동작을 하나의 구조로 묶어서 표현합니다. 코틀린의 클래스는 자바보다 훨씬 간결합니다. 코틀린의 클래스는 생성자와 초기화 블록 그리고 객체 생성 순서까지 명확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코틀린 클래스의 정의 방식부터 객체가 생성되는 과정까지 단계별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틀린의 클래스 기본 구조는 아래와 같이 예시 코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클래스는 클래스 키워드를 사용해서 정의합니다. 이 코드가 펄슨 클래스의 프로퍼티입니다. 이 코드는 펄슨 클래스의 동작을 정의하는 메서드입니다. 이 클래스 코드를 사용해서 객체를 만드는 코드는 이렇습니다. 펄슨 객체를 만들어서 name과 age에 이렇게 값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자바에서는 별도의 세터 코드를 작성했지만 코틀린에는 속성에 바로 이렇게 값을 할당합니다. 그리고 객체의 메서드를 사용해서 동작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최종 실행하면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틀린의 클래스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코틀린에서 클래스의 기본 접근 제한자는 퍼블릭입니다. 코틀린의 클래스와 그 멤버는 기본적으로 퍼블릭 접근 제한을 가집니다. 즉 별도로 지정하지 않아도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합니다. 클래스 앞에 접근 제한자 키워드를 아무것도 안 붙이면 기본적으로 퍼블릭으로 선언됩니다. 코틀린의 클래스는 기본 생성자를 자동으로 제공합니다. 명시적인 생성자를 정의하지 않으면 코틀린은 매개 변수가 없는 기본 생성자를 자동으로 제공합니다. 자바에서는 U 키워드로 객체를 생성하지만 코틀린에서는 단순히 펄슨 형태로 호출합니다. 이런 식으로 객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코틀린에서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클래스가 상속하려면 오픈 키워드를 붙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코틀린의 데이터 클래스에 대한 설명은 해당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코틀린에서 상속 및 클래스 계층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은 콜론으로 표현하며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해야 합니다. 상속은 앱스트랙트 클래스, 추상 클래스, 인터페이스 모두 지원합니다. 예시 코드를 보겠습니다. shape이라는 추상 클래스를 이렇게 작성하고 circle이라는 클래스를 이렇게 작성합니다. 이 circle 클래스는 위에서 정의한 추상 클래스 shape를 상속받도록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추상 클래스에 있던 추상 메소드 이 area를 오버라이딩해서 메소드를 재정의합니다. 자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속 코드와 비슷하죠. 여섯 번째로 코틀린의 접근 제어자는 자바와 비슷합니다. Public, Internal, Protected, Private 이러한 접근 제어자를 제공합니다. 인터널은 같은 모듈 내에서만 접근 가능한 접근 제한자입니다. 이거는 코틀린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접근 제한자이죠. 일곱 번째로 중첩 클래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코틀린에서 기본적으로 스태틱 성격을 가지는 중첩 클래스입니다. 즉 외부 클래스의 인스턴스에 대한 참조를 가지지 않습니다. 외부 클래스의 멤버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예시 코드를 보겠습니다. 아우터라는 클래스 코드를 이렇게 작성합니다. 그리고 프로퍼티를 작성하고 그 밑에 중첩 클래스를 하나 더 작성합니다. 그러면 메인 메소드에서 outer.nested 하면은 별도의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바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nested 클래스에 접근해서 print 메소드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 관점에서 outer 객체와 무관하게 생성이 가능합니다. outer가 메모리에서 해제돼도 nested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inner 클래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너 키워드를 명시해야 외부 클래스의 인스턴스에 접근할 수 있는 클래스로 정의됩니다. 외부 클래스의 멤버 변수 및 메소드 접근이 가능합니다. 예시 코드를 보겠습니다. 아우터 클래스 안에 이런 식으로 이너 클래스 코드를 작성합니다. 이너 키워드를 사용했죠. 그러면 메인 메소드에서 아우터 클래스로 아우터 객체를 생성하고 아우터 객체.inner 클래스를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 메소드로 접근해서 이너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너 객체를 만들어서 이 프린트 메소드를 호출할 수가 있는 거죠. 메모리 관점에서 아우터 인스턴스의 참조를 내부적으로 보관합니다. 아우터가 메모리에서 해제되지 않으면 메모리 누수 위험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쉴드 클래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쉴드 클래스는 클래스 상속 계층을 제한하여 특정한 타입 집합을 표현하고 컴파일러가 when 문에서 모든 경우를 검사할 수 있게 하는 클래스입니다. 앱스트랙트 클래스처럼 직접 인스턴스화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파일 내에서만 하이 클래스 정의가 가능합니다. 쉴드 클래스 자체는 오픈이기 때문에 상속이 허용되지만 외부 파일에서는 새로운 하이 클래스를 만들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예시 코드는 이렇습니다. 위의 예시 코드에서 result는 상위 클래스이며 success와 error 이 두 개의 클래스는 result shared 클래스를 상속받은 하위 자식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면 이 두 개의 하위 클래스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외부 파일에서는 하위 클래스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기본 생성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코틀린 클래스에는 클래스 선언부와 함께 정의되는 기본 생성자가 존재합니다. 이는 객지가 생성될 때 프로퍼티 초기화를 간결하게 처리해 줄 수 있게 해주는 코틀린만의 특징입니다. 예시 코드는 이렇습니다. 이 부분이 생성자인데요. 벨 또는 바 키워드로 선언된 생성자 매개 변수는 자동으로 클래스 프로퍼티로 변환됩니다. 즉 별도의 필드 선언 없이 생성자에서 바로 값을 받아 클래스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성자 파라미터는 곧 프로퍼티입니다. 아래 두 개의 클래스는 완전히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이 클래스와 이 클래스는 동일한 동작을 합니다. 코틀린에서 이 두 번째 코드처럼 선언부에서 바로 프로퍼티 정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코드를 1번 코드보다 더 훨씬 간결하게 작성할 수가 있죠. 기본 생성자는 접근 제한자나 기본값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private 키워드를 붙인 생성자는 외부에서 직접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코드입니다. 생성자 파라미터의 기본값을 이렇게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프라이빗 생성자로 정의했는데 이렇게 유저 객체를 이런 식으로 생성하려고 하면 에러가 발생하겠죠. 프라이빗 컨스트럭터이기 때문에 이런 생성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프라이빗 컨스트럭터를 사용하는 케이스는 이런 방식은 주로 정적 팩토리 메서드를 별도로 여기 코드로 작성해서 생성자를 사용하지 않고 정적 팩토리 메서드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그런 패턴에 주로 사용됩니다. 네 번째로 보조 생성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코틀린에서는 하나의 기본 생성자만 가질 수 있지만 보조 생성자를 추가로 정의하여 여러 생성 방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제 코드를 보시면은 펄슨 클래스에 기본 생성자가 이렇게 있지만 별도로 보조 생성자를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자가 기본 생성자와 보조 생성자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코드는 펄슨 객체를 생성할 때 기본 생성자를 사용하는 건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객체를 만들 수 있고 보조 생성자를 사용하여 객체를 생성하는 방식은 이렇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보조 생성자는 반드시 기본 생성자 또는 다른 보조 생성자를 호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디스 문법을 사용해서 말이죠. 주로 다양한 초기화 시나리오를 지원할 때 사용됩니다. 다섯 번째로 초기화 블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초기화 블록은 init 블록이라고 부르는데 init 블록은 객체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초기화 구문입니다. 주로 생성자 인자 검증이나 프로퍼티 초기화 로직에 사용됩니다. 바로 예시 코드를 보겠습니다. 펄슨 클래스 내부에 이렇게 init 블록 안에 이런 코드를 작성하면 객체가 생성되는 시점에 이 init 블록 안에 있는 코드를 반드시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init 블록은 클래스가 인스턴스화 될 때 자동으로 실행된다는 뜻이죠. init 블록은 여러 개의 init 블록을 가질 수 있으며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실행됩니다. init 내부에서는 생성자 매개 변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기본 생성자, 보조 생성자, 그리고 init 초기화 이 실행 순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객체가 생성될 때 코틀린의 실행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 생성자 파라미터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init 블록을 실행한 다음에 보조 생성자의 본문을 실행합니다. 예시 코드는 이렇습니다. 메인 메서드에서 이 example 클래스를 사용해서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example 클래스의 이 안에 있는 이 보조 생성자를 사용해서 객체를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이 코드를 실행하면 이와 같이 이렇게 실행 결과가 출력되는데요. 이 코드의 내부 동작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보조 생성자가 호출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본 생성자가 호출되고요. 세 번째로 init 블록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조 생성자 본문이 실행됩니다. 이러한 순서로 코드가 실행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클래스 구조. 코틀린 클래스는 프로퍼티와 메서드를 하나의 블록에 통합합니다. 생성자 체계, 주 생성자 1개, 보조 생성자는 여러 개, 그 다음에 init 키워드를 사용한 초기화 코드 이런 식으로 생성자 체계를 갖춥니다. 실행 순서. 첫 번째로 주 생성자, 두 번째로 init 코드, 세 번째로 보조 생성자 이러한 순서대로 동작합니다. 상속 및 캡슐화. 기본은 파이널이고 오픈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인터널 키워드로 모듈 단위 캡슐화가 가능합니다. 중첩 클래스는 네스티드 클래스와 이너 클래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실드 클래스는 상속을 제한하고 안전한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객체 지향 지원, 상속과 추상화, 다형성, 캡슐화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